이미 솔리드 안에는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고 어떠한 도형을 만들어 주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솔리드 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사각 박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그릴 거고요. 구를 각각 중간 부분에 하나, 끝 부분에 하나, 두 개의 구를 그려서 위치시키겠습니다. 먼저 차집합을 이용할 때는 항상 남아있을 개체에 빠져나갈 개체는 면이 맞닿아 있는 상태가 아닌 완전히 겹친 상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합집합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합쳐져야 하는 두 개의 개체는 면이 겹쳐있는 위치보다는 완전히 속해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이유는 면이 겹쳐져 있는 경우 합집합을 실행시켰을 때 겹쳐져 있던 부분의 면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러한 개체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그 이상이 된다면 그만큼 나눠지는 면의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량을 늘리게 되겠죠. 반드시 합집합을 실행하실 때는 합쳐져야 하는 개체는 완전히 포함시켜서 합집합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선 차집합을 실행시킬게요. 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가 가지고 있는 면 표시선이 있는데 구도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진 솔리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딱 맞춰서 차집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표면보다 면 표시선이 내려가 있는 경우에 차집합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면 표시선이 도형에 남게 되겠죠. 이렇게 면 표시선이 도형에 남는 경우에는 필렛이라든지 기타 작업에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차집합 하실 때는 딱 맞게 차집합을 해 주시거나 약간 오차를 주어서 면 표시선이 남는 도형에 남지 않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구를 사각 박스와 합집합을 시킬 텐데요. 역시 구라는 개체는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엔드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표시선을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나눠지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면 표시선이 남지 않게끔 완전히 사각형 안에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딱 맞닿아 있다거나 면 표시선이 보이게끔 합집합을 실행시켜 주시면 기타 후발 작업에서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합집합이나 차집합에 대한 명령어들은 나중에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지만 그만큼 오류나 오실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필렛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항상
사이즈에 가장 민감한 명령어라고 보셔야 돼요. 필렛은 항상 연결되는 부분은 한 번에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사각 박스의 외형에 해당하는 엣지들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합쳐진 이 부분 역시 사각형 외형과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모두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 치수의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각형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의 사이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프론트 부분에서 7mm 가량 되죠? 역시 7mm고요. 사각형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은 원과 사각형이 합집합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2mm가 채 안되지만 위쪽과 아래쪽에 필렛이 모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0.8mm의 필렛 치수를 줄게요. 이와 같이 전체적인 필렛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차집합시킨 원기둥과 구에 대해서 필렛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렛이 들어가야 하는 이 엣지 부분에 연결된 면의 치수를 고려해야겠죠. 4mm가 약간 넘죠. 4.2m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필렛의 치수는 4.2mm보다 작은 치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mm라는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무리 없이 들어가겠죠? 이번엔 차집합된 구에 필렛을 적용시킬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3mm 정도겠죠? 3mm 정도인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지금 원기둥과 같이 각이 90도로 져 있는 경우에는 딱 그 치수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구가 차집합된 부분은 볼륨을 가지고 있죠?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딱 맞는 치수보다 0.12mm 정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3mm의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산한 필렛의 사이즈는 3mm이지만 그보다 여유 있는 필렛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필렛의 사이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께 1mm의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두께 1mm의 사각형에 그 1mm 두께의 양쪽으로 필렛을 주려고 할 때 흔히 1mm의 두께를 가졌기 때문에 0.5mm씩 필렛을 양쪽으로 주게 되는데요. 제가 0.5mm의 필렛을 직접 주도록 할게요. 실행된 도형을 보면 오류가 생겼죠? 이와 같이 라이노에서 필렛에 대한 사이즈를 정해 주실 때는
항상 절반보다 작은 치수의 필렛의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Z. 자, 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 절반인 0.5mm가 아닌 절반 0.5mm보다 작은 치수 0.499가 되겠죠? (0.499) 자, 이와 같이 필렛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항상 필렛에 대한 사이즈를 정해 주실 때는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치수보다 살짝 작은 치수를 적용시켜 주셔야 필렛을 실행시키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이번에는 교집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 시간에 표면에 살짝 볼륨진 도형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물론 스프리트를 이용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집합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꽃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은 어레이를 이용해서 꽃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5개. 자, 겹쳐진 부분의 선은 트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조인.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솔리드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볼륨을 갖기 위해서 굴을 이용할게요. 굴을 그리셔서 꽃 모양에 맞춰 보시면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볼륨은 구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볼륨은 작아지고 구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볼륨은 심해지겠죠? 자, 이와 같이 겹친 두 개의 솔리드에서 겹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을 이용해서 볼륨을 가진 꽃 모양의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교집합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려면 도형과 도형끼리 겹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교집합을 실행시키면서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매우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겠죠?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내용 반드시 연습하고 숙지하도록 할게요.